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에게 정말 중요하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게 해줄, 즉 변곡점이 될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암호화폐 뭐다? 정책 보고서죠. 이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리플이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이 될지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정부 보고서 오늘 발표 XRP 전략 자산 지정이 될까 운명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리플 SEC 소송 판결도 임박을 했고요. 현물 ETF 수익 기대감도 최고조로 시장은 순중히 관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보고서 내용에 촉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비축량 확대 권고 시 상승 동력을 얻을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늘 22일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리플 XRP가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서 결과에 이제 더불어서 리플 SEC 소송 판결까지도 임박하면서 시장은 숨을 죽인 채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 산하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실무 그룹은 그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첫 뭐다? 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 그룹은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력 확보를 위한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보고서에 어떤 가상자산이 담길지에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시장의 관심은 XRP에 쏠려 있는데 이전부터 XRP가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논의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보고서가 XRP를 국가 차원의 비축 자산으로 공고한다면 이는 정부의 대규모 매입 가능성을 시사해서 가격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 정부는 약 241억 달러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이며 XRP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리플의 SEC 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4일이죠. 예정된 SEC 비공개 회의에서 항소심 관련 중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될 경우에 앞선 솔라나의 사례처럼 XRP ETF 승인이 큰 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 역시 이번 보고서의 향방에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보고서가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력 추가 확보를 권고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보다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발표될 정부 보고서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이정표를 제시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이 시작이 될지 그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EC죠. 이 SEC와의 재판이 더 길어질 거라면서 부정적인 말들도 돌려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 계속해서 XRP를 밀 수밖에 없는 이유에, 그리고 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미 SEC 소송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SEC 내부 절차 지연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XRP 투자자들 기대가 꺾였다, 합의까지 수주가 더 걸릴 것이다, 뭐 SEC 내부 관료적 절차가 소송 해결을 발목을 잡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촉각, 그리고 뭐 디지털 자산 규제 선례가 될까,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미 이제 SEC 심의위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XRP ETF 승인 거절이 아니다, 심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대놓고 말을 했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SEC의 뭐 소속 심의위원회 XRP 상장 지수펀드, 그쵸, ETF 승인이 완전 부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자체만 봐도 일단 재판은 이길 거라고,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피어스 위원은 데이비드 린 리포터 인터뷰에서 XRP ETF를 포함한 다양한 ETF 승인 지연에 대해서 우리는 관료주의적 조직이며 많은 규칙과 절차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 지연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는 있지만 거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거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뭐 여기서 이미 말을 하고 있죠, 정답을.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XRP ETF 승인 지연과 관련된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스 위원은 이제 ETF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느리긴 하지만 현재 문이 닫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다,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 미 지니어스법, 리플, RLUSD, XRP 시장 지배력이 촉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서명 후에 이제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부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전문가는 리플, RLUSD, XRP의 테더 USDT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다? 관심에 집중을 가지고 있다, 관심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왜 도대체 트럼프, 그쵸? 자, 이 트럼프가 리플에게 있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리플을 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상 이제 정치적 이슈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같은 이유는 SEC 규제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SEC 즉 게리 겐슬러,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게리 겐슬러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비판을 했었다. 근데 XRP는 SEC와 대표적인 규제 분쟁 중이기 때문에 간접적 수혜, 그쵸? 이 간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 암호화폐 산업 친화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최근에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에서 키우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뭐 채굴, 그쵸?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보였는데, 리플도 이 생태계의 핵심 기업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XRP 관련 인사와의 연계라고 볼 수가 있다. 리플과 가까운 업계 인사들이 트럼프 진영의 기부 혹은 접촉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뭐한다?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트럼프 트럼프 2기 대통령 출범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리플의 미국 기반 그리고 뭐 고용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과 어떻게 맞물릴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 정말 이 부분이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강화를 했었죠. 계속 규제했었고, 그쵸? 강화를 했었는데,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 하지 않겠다라며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리플을 지지한다, 그쵸? 지지한다라고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 SEC, 그쵸? 이 SEC 규제 반대와 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 이런 이유로 리플이 트럼프의 정책에 간접적 수혜, 그쵸?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러한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단기적인 변동성,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도전을 했지만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실패를 했고,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 자, 한 3일에서 짧으면 3일, 그리고 길면은 이번 주 내에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4,000원짜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큰 뷰를 보았을 때에는 상승이 맞아요. 네, 누가 봐도 큰 뷰를 보았을 땐 상승이 맞지만, 이 주가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만 갈 수는 없어요. 충분히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두 번 정도, 그쵸? 이렇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에서 길면은 이번 주 내에 또 돌파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 돌파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 실망 매물이 폭파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4,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번 주 내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크게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